안녕하세요. 사연은 계속된다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작은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만 벌써 세 번째로 온 메시지였습니다. 비가 오네. 출근할 때 우산 챙겼어? 감기 조심해. 보낸 사람은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5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난 사람이었어요.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고,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질 거라고 믿었던 이름이었는데, 정규직 전환 소식이 세상 어딘가를 타고 그에게까지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읽지도 않은 척 휴대폰을 엎어두었지만, 심장은 알 수 없는 떨림으로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손을 놓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을 외면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증명하듯 딜에 매달렸고 결국 10년 만에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어야 할 사람은 저와 제 부모님이었는데 그는 그 순간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매일같이 연락을 보내오며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흔들릴 거라 생각하는 걸까? 저는 창밖의 빗줄기를 보며 과거로, 그때의 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35살 여자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장 지역농협에 취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계약직으로 시작했지만 저는 언제나 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류 하나, 고객 응대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성실히 근무하시고 퇴직금을 받으셨고 어머니는 늘 알뜰살뜰 집안을 꾸리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큰돈을 벌지는 못하셨지만 안정된 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자란 저는 돈보다도 신뢰와 성실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자리는 많은 이들에게 애매한 자리였습니다. 해고는 잘 되지 않지만 임금은 낮고 승진 기회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을 그렇게 묵묵히 보내며 다른 친구들이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부러움도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0살 무렵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빼어난 조건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서로 어색하게 웃던 그날, 그는 제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권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커피 너무 진하면 말씀하세요. 다음에는 라떼로 시켜드릴게요. 그 작은 배려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저는 누군가의 사소한 배려에도 쉽게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웃음 한 번에도 제 얼굴은 금세 붉어졌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그는 운전대 위에서 늘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넌 참 따뜻한 사람이야. 그 말이 저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제게 건네는 눈빛은 늘 진심 같았고 그의 성실한 모습은 제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는 번듯한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고 남들처럼 화려한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마음이 더 갔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평범한 삶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연애가 깊어지자 저는 부모님께 그를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게는 첫사랑이자 결혼까지도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남 1년이 지나던 어느 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작은 식당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어머니는 여러 번 웃음을 보이시며 제 옆에 앉은 그를 반겨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네. 자네가 성실한 사람이라니 마음이 놓여요. 부모님은 언제나 제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특별히 그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아껴주고 함께 걸어가 줄 사람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속삭이셨습니다. 착한 청년 같더라. 너도 웃는 얼굴이 참 예뻤어. 엄마는 그걸로 됐어.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으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와 함께 집을 꾸리고 주말이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아이가 생기면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는 평범한 가정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심각한 얼굴로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아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혹시 내가 뭘 잘못했어? 그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내가 계약직인 게 걸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도 승진이 어렵고 임금도 크게 오르지 않잖아. 결혼을 하려면 안정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실히 걸어온 길이 단지 계약직이라는 이름 하나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울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평생 잘리지 않는 안정적인 자리야.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을 꾸릴 만큼은 충분히 버틸 수 있어. 나는 너랑 함께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부모님께도 이야기했는데 그분들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내가 착하고 성실한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현실은 다르잖아. 우리 둘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야. 그 말은 곧 이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지만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리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왜 몰라주는 걸까?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걸 이유로 삼지 않아. 조건을 먼저 본 거라면 앞으로도 같은 이유로 널 힘들게 할 거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 곁에서 손을 잡아주며 끝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널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내가 얼마나 애써왔는지 아는데 그걸 몰라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조건 앞에서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이 제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와의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집 문을 닫는 순간 마치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몸은 멀쩡했지만 제 삶이 부정당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직장, 제가 걸어온 길, 제가 흘린 땀과 눈물, 그 모든 것이 단지 계약직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와의 대화가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계약직인 게 걸려. 그 한마디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랑한다던 그의 눈빛조차 순식간에 낯설게 보였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개가 흠뻑 젖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짧지만 따뜻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비 오는 날, 한 손에 작은 검은색 우산을 함께 잡고 걸었던 기억, 추운 겨울에 편의점에서 따뜻한 호빵을 나누어 먹으며 웃었던 기억, 생일에 그가 서툰 손길로 포장한 작은 머플러를 건네며 쑥스러워했던 순간, 그 모든 것이 단숨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끝까지 저리도록 주먹을 움켜쥐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단 말인가? 내가 덜 사랑했나? 덜 노력했나? 다음 날 아침, 창밖에는 흐린 햇살이 퍼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밥상을 차리다 제 얼굴을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얘야, 얼굴이 왜 그래? 밤새 울었니? 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충분히 성실하게 살아왔어. 그 사람이 널 버린 거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말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에 온전히 닿지 않았습니다. 위로조차 제 가슴 속 깊은 상처를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정한 기준 앞에서
제 모든 노력이 무시당했다는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메시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서로를 위해 이게 맞는 것 같아. 미안해. 저는 그 메시지를 수십 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붙잡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라는 말이 가장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서로를 위한 길이 이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단지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여자를 찾아 떠난 것일까요?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셨지만 눈길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긴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하다 말고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야. 조건이 뭐길래 내 진심을 몰라보니 사람이 사람을 볼 줄 몰라서야 무슨 사랑이냐. 저는 부모님 앞에서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제 웃음은 금세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몇 달 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소식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결혼식을 올렸고, 누군가는 아이의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늘 사람들로 가득했고, 회사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업무가 제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순간 시계의 초침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데, 저만 혼자 어둠 속에 고립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사랑받지 못했을까? 나는 왜 조건 하나로 버려져야 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오래도록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메아리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이별 이후 제 일상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퇴근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생기가 사라져 있었고,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잠드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그래도 아침이면 눈을 뜨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농협이라는 직장에서 묵묵히 제 일을 이어갔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자리는 애매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일했지만 임금과 승진에서는 늘 한 발 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별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제 존재를 입증할 무대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한다라는 자존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침 8시 반이면 저는 늘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불을 켜고 책상 위 먼지를 닦고 컴퓨터를 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들어올 때쯤이면 이미 제 책상 위에는 그날 처리해야 할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창구에는 늘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금을 찾으러 오는 노인, 대출 상담을 받으려는 젊은 부부, 소소한 통장 정리를 요청하는 동네 아주머니들, 그들의 표정은 늘 다급하거나 무심했지만 저는 누구에게든 웃으며 응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유지했습니다. 내 마음속이 무너져 있어도 상대에게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상처를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잃었지만 제 자리와 제 역할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료들은 점점 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일이 꼬이거나 고객과 마찰이 생기면 자연스레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거 서류 처리 어떻게 해야 하지? 고객이 화를 내는데 내가 좀 말해주면 진정될 것 같아. 저는 묵묵히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고객이 불만을 터뜨려도 차분히 설명하며 설득했고, 복잡한 회계 자료도 정리해 팀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어느새 동료들 사이에서 저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가끔 저를 불러 커피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없으면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 무기계약직이고 뭐고 사실상 정규직보다 더 든든하다니까. 그 말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인정받으면서도 제 이름 옆에는 여전히 계약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전등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혼자라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은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SNS에는 행복한 사진이 넘쳐났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셨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밥을 뜨던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얘야. 내가 건강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이야. 아버지는 말씀이 적으셨지만 가끔 제 옆에 앉아 술 한 잔을 따라주셨습니다. 남의 기준에 흔들리지 마라. 너는 내 자리에서 잘하고 있다. 그게 다다. 저는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다정한 손을 잡아줄 사람, 지친 하루 끝에 함께 밥을 먹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외로웠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했고 회사에서 맡은 일을 누구보다 성실히 해냈습니다. 주말에도 자격증 공부를 하고 금융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며 제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사랑은 제 삶에서 사라졌지만 성실함은 여전히 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이야말로 언젠가 제 존재를 증명해 줄 유일한 무기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고 바뀌었고 어느새 저는 35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그 혼자라는 시간 속에서 저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정규직 전환 발표가 있던 날,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벅찼습니다. 회사 생활 10년 동안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애매한 자리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 속에 살았던 날들, 고객의 불평을 묵묵히 감내하며 참아냈던 일들, 회식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며 계약직이라 저래도 괜찮아라는 뒷말을 들어야 했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저를 마주친 선배들이 축하해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심지어 잘 몰랐던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제 존재가 회사 안에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잘했다. 우리 딸 드디어 해냈구나.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울었을까. 이제 마음 놓아도 되겠다. 아버지는 말씀은 적으셨지만 술 한 잔을 따라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빛냈다. 정말 자랑스럽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는 그것을 증명했으니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울지 않겠다고 말이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적 같은 소식이 제 인생에 찾아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의 축하, 부모님의 눈물, 스스로를 향한 자부심까지 모든 것이 따뜻한 빛으로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제 삶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그림자가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저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등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화면엔 아직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 제 마음을 짓밟고 떠나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잘 지내니?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규직 됐다며. 축하해.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걸까? 그가 제 앞에 다시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답장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바라만 봤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연락을 하는 거지? 그때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이 왜? 하지만 결국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잘 지내길 바래. 그걸로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매일같이 연락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출근길에 비가 많이 오던데 감기 조심해.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많이 바쁘지? 저녁은 먹었어. 혼자면 내가 밥이라도 사줄까?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그가 예전처럼 다정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사랑했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다정함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떠올렸습니다. 제가 가장 필요할 때 그는 제 손을 놓았습니다.
차가운 현실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버렸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는 젊고 어리석어서 그랬던 건 아닐까? 혹시 지금은 진심으로 후회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떠나더니 내가 잘 되자마자 다시 찾아온 건가?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게 아니라 이제야 괜찮아 보이니 붙잡고 싶은 건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놈 얘기는 꺼내지도 마. 너 힘들 때는 버리고 이제 와서 내가 잘 되니까 기웃거리는 게 뭐냐? 다시 만나면 안 된다. 어머니의 눈빛은 매섭게 번쩍였습니다. 10년 전 제가 눈물로 지새우던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신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위기 때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다. 내가 힘들 때 버린 사람이라면 또다시 힘들어질 때 똑같이 할 거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저도 그 말씀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 구석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긴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퇴근 후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휴대폰 불빛이 켜질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손가락은 자꾸만 화면 위에 맴돌았습니다. 만약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면 어떨까? 그때는 정말 어려서 그랬던 건 아닐까? 저는 갈등했습니다. 머리로는 차갑게 끊어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둔 첫사랑의 잔상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연락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잘 잤어?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고, 점심 무렵이면 밥은 먹었어. 바쁘면 챙겨 먹어라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열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지 라는 알림이 반짝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안부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메시지를 지우려다 화면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고 짧은 답장을 쓰려다 다시 지우기도 했습니다. 그가 10년 전처럼 다정하게 제 일상을 걱정하는 모습은 분명 낯익었고 때로는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는 어디 있었지? 정규직이 아니라고, 조건이 부족하다고 내 손을 놓았던 사람이 아니었나. 지금 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마음은 두 개의 방향으로 계속 끌려갔습니다. 자존심과 사랑 사이에서, 이성적인 판단과 흔들리는 감정 사이에서 끝없는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퇴근길 버스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날,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35의 여성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30살의 그날에 머물러 있는 듯했습니다. 그에게 버림받던 순간 무너져 내리던 그날의 저와 지금의 제가 겹쳐 보였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때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상처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결국 부모님께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거실 식탁에 둘러앉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놈이 다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안부만 묻는 정도예요. 하지만 계속 이어지니까 저도 흔들려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그놈 얘기는 꺼내지도 마. 내가 가장 힘들 때는 버리고 이제 와서 내가 잘 되니까 기웃거리는 게 뭐냐.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야. 다시 만나면 또 상처받을 거다. 아버지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위기 때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다. 내가 힘들 때 버린 사람이라면 또다시 힘들어질 때 똑같이 할 거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부모님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알겠어요. 다시는 안 만나겠어요. 라고 했지만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우면 마음은 자꾸만 과거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스스로를 바라봤습니다. 정규직 직원으로 인정받은 당당한 회사원,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 10년 동안 홀로 묵묵히 살아온 여자. 하지만 거울 속 눈동자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지키려던 내가 버려졌는데 왜 이제 와서 그 사람이 날 흔들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사랑일까? 아니면 자존심일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머리로는 명확히 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만나선 안 된다고, 제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가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가 보낸 메시지를 읽고도 대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동시에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제 마음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사랑과 자존심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차갑게 끊어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은 자꾸만 과거의 기억에 매달렸습니다.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첫사랑의 잔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집요했고 제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길, 회사 정문을 나섰는데 익숙한 얼굴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코트를 걸친 그는 다소 초라해진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제 손을 놓고 떠났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는 듯 허리를 굽혔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찾아오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도저히 그냥은 못 견디겠더라.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떨렸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모두 뒤늦게 깨달았어.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순간 제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10년 전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린 제 마음만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손을 놓았어. 그게 전부야. 그때 너의 선택이 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알아?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해도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변명하려는 듯 입술이 떨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떨군 채 뒷모습을 보이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저를 붙잡고 있던 미련이 풀려나가면서 흘러나온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거실에 앉은 아버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잘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걱정했는데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구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정말 잘했어. 엄마는 내가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데 이제 과거는 끝났구나. 저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그림자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잔잔한 별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에 묶이지 않을 거야. 나를 무시했던 시간에 갇히지 않고 내가 선택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사랑은 제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동시에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오직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농협의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제 삶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그림자는 이제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삶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혼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조차도 제가 스스로 걸어온 삶의 증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지켜낸 하나의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앞으로의 날들을 향해 고요히 그러나 단단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앞날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